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참여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디온의 이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뭐 회사 그만두고 올게 뭐 그런 프로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한 2달 전에 그 프로에 나왔다가요. 네. 오늘 처음으로 야인 시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 회사 그만두고 야인 시대 이제 여기 고정으로 나오시는 거죠? 네, 고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이틀 있으면 폐장하잖아요, 올해. 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올해 뭐 어떻게 좀 좋았어요? 상반기 때 좀 좋았고요. 네. 그리고 한 7, 8월 달부터는 조금 시장과 좀 같이 했었지만 그래도 12월 달에는 의료 AI 관련 종목군이나 루니시나 이스소프트 이런 종목군으로 그래도 시장의 하락을 좀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테마주도 하고 또 이런 게 룬이 됐다니까 그러면 좀 재미도 있었겠네, 그죠? 요즘 좀 테마주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조선주나 아니면 중성주나 AI나 관련된 테마주를 안 하면 네. 수익을 낼 수 없는 자인 같은데 잘하신 건데, 그죠? 네, 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잘하신 전문가를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단은 이제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서 이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지수가 좀 코스피 같은 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9% 가다가 솔솔솔솔 내려가다가 원달러가 그냥 급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오늘은 이제 클리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배당 받으려면 안 팔지 않을까요? 근데 내일부터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아마 다시 그러니까 오늘까지 팔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배당 락 되면서 그렇죠. 이제 새로운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사실 배당락도 배당락이지만 그동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10억에서 일단은 이제 50억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예전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일날에는 거의 한 2조 가까이 팔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새는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이나 아니면 이제 10억 이상 50억 이상 갖고 있는 분 이미 좀 팔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11월 달부터 좀 팔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좀 빠지다 보니까 특히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대형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익이 난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부분도. 예를 들어서 50억을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으면 지금 20억이네. 그렇죠. 좀 많이 좀 힘들었던. 21년도에는 대주주 됐다가 그런데 이제 소액주주 내려갔겠다, 그죠? 그렇죠. 지금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내년에 장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스닥의 어떤 그 퐁당퐁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홀수 장에는, 홀수 해에는 좀 한 3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그 어떤 습성이 있는데 홀수 해에는 일단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짝수해 1998년, 2008년 이때 2020년 보면은 항상 안 좋았던 내용들이 있었던 해들이 대부분 짝수해였거든요. 97년 IMF 때는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 때라서 네. 저도 90년 IMF 때 회사 다니고 있어서 IMF가 진행한지도 잘 몰랐는데 그렇군. 어쨌든 올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올해 장이 약세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 또 강세장이 한 1, 2년 오면 약세장도 한 1년 빠지면 그다음에 행보하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내년 저도 아까 이제 전망을 25년 해드렸는데 2,000포인트도 불안하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년 한 2분기 이후는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거의 동의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사실 지금 이 정치적 이슈가 끝나는 부분이 한 1분기 이후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 하락했던 부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연설이 있을 때부터 또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 정치적 이슈가 좀 다른 나라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좀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진국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면 절차대로 잘 되면 되거든요. 이 절차가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이게 아직도 뭐 진짜 과거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야당에서 네. 이제 뭐 가게 평민당이었나요? 그래서 네. 90명도 안 되는 그 7, 80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당이 막 가반을 이상 다 차지해도 잘 안 됐거든요. 지금은 야당이 가반 이상 차지했는데 또 여당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또 똘똘 뭉쳐가지고 하니까 또 이게 합의도 안 되고 불안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총리를 탄핵해서 빠진다고 보다는 이제 이 절차들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또 뭐 그런 이야기 해서 이거 진짜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3명 재판관 임명해서 내일 네. 탄핵 뭐 임명이 됐다 쳐요. 그 임명돼도 나는 그 9명이 판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게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워낙 환율도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뭘 하든지 불안하더라도 딱딱딱딱 정해서 가면 좋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대형주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형님이 불안하니까 뭐 다른 건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빨리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보시면 언론 주식입니다. 유튜브에서 고순존님께서 PSK 2800은 15% 너무 떨어졌어요. 병원 전문가님 진단 좀 부탁드려요. 그랬네요. PSK 15% 샀으면 그 적당히 샀는데 정말 많이. 근데 2800원 사셨으니까 많이 빠졌을 때 사셨네요. 39,000에서 2만원. 이 주식을 이제 파동을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2만원에서 빠지면, 4만원에서 와서 빠지면 2만원 사면 안 됩니다. 중소형주들은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수율처럼 되돌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뭐 시가총 미국의 1등이 맞는 엔비디아도 21년도 고가보다 70% 빠지고 다시 12배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39,100원에 이 어디서 시작한 단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작한 단가는 이게 13,000원 정도 되네요. 자, 13,000 파동의 13,000원 이 주식은 맞추기 아주 하늘에 있죠. 누워서 떡 먹기만 그렇게 쉬워요. 자, 13,000 26,000원 일단 갑니다. 그러면 23,000원 못 갔잖아요. 여기 24,400원 갔어요. 고점.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39,000원. 13,300원 36,000원이죠? 39,000원이죠? 정확히 3배 갖다 내려오죠? 그런데 3배 갖다 내려왔으면 이 시세는 마감이 됐습니다. 모든 파동이. 그만큼 돌파하고 나서 거의 50% 올라갔고요. 어느 2만, 정확하죠. 고점에서 50%, 저점에서 3배. 이게 파동이에요. 그런 거. 이런 걸 이제 대충만 알아도. 그러면 이게 빠지잖아요? 당연히 70% 빠집니다. 60%는 최소 60%는 빠져요. 60%대. 그러면, 자, 4만원에, 이거 얼마나 쉽냐고. 4만원에 60% 빠져, 4만원에 40%, 16. 16,000까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16,000 사시면 되잖아요. 만 사고 싶으면. 근데 2만원 샀잖아요. 대충, 여기서. 아직까지 월봉으로 양봉 한 번도 안 줬는데, 파동이랑 양봉이 2개나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1개 사지 말고 2개 넘으면 사면 바닥이잖아요? 여기도 뭐 1개 남으면 사죠. 2개째 사면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차트 보고 이 공부를 기본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술적도 보고 그 다음에 회사 내용도 본다면 애매한 게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내려온 걸 항상 급등했다. 잠깐 A파 하락한 걸 B파 반등에 사가지고 10%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걸 못 팔아서 저는 그때 못 팔아서 손해봤어요. 아니죠. 하락할 때 팠어요. 낙폭 가대주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이 4,777억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4,770억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죠.
자,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그러면, 장비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막, 이익이 많이 날 때, 장비가 잘 팔릴 때 팔고 나오고, 적자할 때 사서, 흑자가 날 때쯤 되면 잘 팔면 해거지. 그러면 지금 히다치라든지 이쪽에 뭐, 램리서치 뭐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죠. 글로빌이, 장비 쪽에, 홀딩스 회사 자회사니까 오늘 포스홀딩 잘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지금 5천억 정도 되니까 얼마 4만 원 정도 갔으니까 1조 이상 갔네 그죠? 그러면 900억에 10배면 9천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은 보세요. 그러면 1조 정도를 가면 적정 주가 2년 뒤에 주가에 그러면 지금 4만 원에서 1조 1,000억 갔네요. 2년 뒤에 영업이익이 다 반영된 거죠. 4만 원에 3만 9천 원에. 그럼 이 시세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주식을 사면 보초 써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살 때 아니에요. 경기가 내년에 좋아야 뭐 반도체 사지. 장비가 이미 들어갔으면 이제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는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등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은 거래가 적기 때문에 반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18,000원 18,000원 정도 18,000원 드리겠습니다. 18,000원에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기다리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26,000원, 지금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한 9% 정도, 한 9에서 10% 정도 지금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2025년, 제가 오늘, 좋은 다음 내년 섹터 봐야 될 섹터로는 지금 제가 바이오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판매 성장과 고환율 수혜의 종목이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다만 지금 매수 가격이 조금 높다는 거 그게 좀 하나가 좀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쌍봉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 하락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요 구간 한번 잘 보세요. 한 90만 원대 초반에서는 지금 저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의 또 우방국 의존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삼성물산이 80% 이상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물량들 빼면은 유통 물량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수급만 조금 더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능한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요 구간 지금 추세가 지금 약간은 지금 하락하는 구간인데 저는 요 구간에서 일단은 잘 보세요. 요 구간은 계속해서 지금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만 원대 초반에서는 지금 15%니까 추가로 한 5% 정도만 더 매수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요 구간 이런 상태 되고서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으신 분은 다른 종목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의 행운님께서 포스코 푸치엠 16만 원 10%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16만 원인가 14만 2,600원이니까 또 이제 좀 내려왔네요. 이렇게 싸다고 사도 또 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를 일단 평가를 해보면 제가
포스코 푸친 과거에 요 시간대도 뭐 히든카드로 40만 원에 41만 주체했다 48 목표가로 손절가 4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41만 원에 해서 40만 깨지면 20만 대도 간다. 그럼 20만 대 왔을 때는 18만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20만 깨져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주식은 10만 원 붕괴도 우려될 수 있다. 자, 그러면 11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그러면 11만 원이면 여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윗골의 장대는 연봉이에요. 이 연봉은 모멘텀이 있어야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당연히 11만 원 정도 올 거고요. 여기는 6만 원이에요. 다른 주식은 이미 삼성 SDI도 그렇고 2019년도 주가에 왔어요. 다른 주식은. 자, 그럼 2019년 주가가 여기 얼마일까요? 6만 원대네. 아, 6만 원까지 내면 어떡해요. 지금 16만 사서. 지금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죠. 6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지금 시가총액이 11조예요. 11조 시가총액하고 양극재고 철강보강재입니다. 그러면 양극재, 그건 철강보강재인데 지금 11조인데 2년 뒤에 25년도, 그러니까 26년도 영업이익이 3,300억입니다. 3,300억에 10배면 3조 3천억이에요. 지금 30배면 한 몇 배 와 있죠. 그죠? 그러면 양극재가 하악인데 하악이 이제 고성장을 못한 상태고 회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주식을 한 5천억 이상 날 거라 생각하고 7천 한 1조 정도, 영업이 한 1조 정도 날 거라 생각하고 시가총액 50조 막 이렇게 갔거든. 그것도 높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10배에서 17배 정도면 적정해요. 실적 잘 나와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식은 20배만 보더라도 주가는 많이 빠져야 되죠. 지금보다도. 그러면 한 7조, 6조, 8조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앞으로도 20-30% 내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1만 원 정도. 그리고 주식은 바닥을 찍어야 또 행보하고 올라가는 건데 2차 전지의 양극재가 지금도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많이 빠졌으니까는 급반전해서 여기 없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약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27년도 돼야 공급 가행이 해소되고 26년도 25년도 내는 26년도도 공급 가행이에요. 양극재.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성장을 뭐 2차 전지 성장하겠죠. 뭐 테슬라랑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좀 잘 팔리면 어느 정도 성장할 거 보여요. 그래도 양극재도 뭐 미국의 기업은 미국 걸 써야 되고 그러면 뭐 엑슨 뭐 리튬도 그쪽에서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지금 모멘텀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걸로 보입니다.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사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진짜 싸게, 저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절을 하고 다시 하더라도 이 정도의 손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만 원 종가 기준에서 손절을 하고 반전하면 반전하더라도 큰 반전이 안 되니까 16만 원이니까 본전은 갈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중심선을 보면 16만 2천 원이에요. 그 12평선 정도 돌파하고 나면 15만 8천 원 정도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팔든지 아니면 14만 원 종가로 깨면 뭐 팔고 다시 사더라도 일단 11만 원 염두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W게임즈 말씀드리겠는데요. W게임즈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사실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이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게임이 뭐냐면 카지노 게임이거든요. 근데 카지노 게임을 이제 해외 쪽에서 모바일로 하는 게임이고요. 게임사고 그리고 지금 매출이 100%
지금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게임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게 승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매출이 전체 다 이제 해외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환율이죠. 그래서 고환율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W게임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주와는 다르게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W게임즈는 제가 예전에 장에서부터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서 굉장히 좀 잘 알기도 하고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금 같은 종목은 지금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주봉이나 주봉도 좀 계속 보시면 지금 요 구간 지금 요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월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 구간에 좀 그 매물대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매물대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딱 요 65,000원까지는 저는 단기적으로도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올해 실적이 무려 2,5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PER 4배 정도 조금밖에 안 돼요. 4배가 조금 넘는데 사실 이 게임주는 대부분 한 20배 정도 받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매출만 있고 그리고 약간의 그 사행성이다 보니까는 좀 블랙마켓이라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준다라고 하면은 한 7만 원, 6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대까지는 저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1분기는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와 1분기 실적은 지금 환율에 따라서 만약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돌파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만 5천에서 7만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고요. 만약에 좀 요 구간 한 5만 3천 원에서 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한 21선 이상에서는 뭐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W게임즈는 정말 종목 잘 잡으셨고요. 저는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좀 불타기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 1분기 중반까지는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형님께서 HK 이노엔 47,560원 5% 기다려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46,000이면 매도할 때쯤에 사셨네요. 그 비중을 적게 사든 많이 사든 실력을 갖춰야 돼요. 5% 사나 50% 사나 먹을 사람 먹고 손낼 사람 손나 1% 사나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5% 살 바에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나아요. 낫다. 그 중에 확실한 주식에 사면 더 사지. 종목을 분산 투자만 계속 생각하니까 주식을 하면 근본적으로 주식을 돈을 은행 넣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돈 아니면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나는 뭐 매덕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은행 이자보다 뭐 한 1년에 1-20%만 벌면 돼. 요런 생각하면 그래서 주식도 겁이 나니까 공부는 안 하고 겁나니까 5%, 10% 요거 이렇게 허송세월이에요. 힘만 들어요. 평생 개미처럼 살다가 왕개미 한 번도 못 떼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 현금 들고 있다가 확실하게 내가 잘 알고 확실하다는 것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다 분석해서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그리고 회사는 재무제표가 어떤지 망하지 않을 기업인지 제약 이런 게 사면 어떤 신약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 이게 유망한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다 분석해 여러 종목 그 중에 나는 뭘 골라야지 이렇게 다 해서 그 중에 가장 또 뭘까 그럼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물어보고 아니면 본인 공부해 그래서 요즘 어떤 게 가더라 그러면 그 관련된 업종인지 이런 게 다 해서 그 다음에 신중히 생각해서 또 시세의 흐름을 계속 지켜본 주식 중에 1-2년 동안 지켜본 주식 중에 이건 어떻게 움직이다 이런 그 사람을 파악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듯이
상대방에 내가 돈을 빌려주면 뭔가 그 사람 신용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갚을 건지 다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너무 친하니까 난 돈 안 받아도 돼. 그 정도는 빌려주면 상관없지만 아무것도 몰라도 그지.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내 돈을 얼마 단 100만 원 넣더라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하고 전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IHK 이노에는 CJ제일제당에서 물주 분할을 한 회사니까 회사는 단단하겠구나. 이익도 내고 그럼 의약품도 팔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 관련된 뭐 유통을 맡고 있구나 이런 거 하면 독감이 관련된데 과연 독감 때문에 이게 회사가 잘 갔을까? 그럼 주식 시세가 이렇게 갔을 때는 이 주식은 특별한 거 없잖아요. 자, 3만 원에서 가봤자 50%. 제약주, 바이오주를 하면서 50% 먹으려고 하게 되면 한 판이 깨집니다. 최소한 2~3배 먹으려고 생각하고 바닥권에 몇 년 동안 바닥권 왔다가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정도에 핵심주 산 것은 전부 다 몇 배씩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얼마 안 올랐죠? 38,000에서 5만 원. 그냥 이익만 지금 현재 시가총이 1조 정도 되는데 얘들 한 1,000억 정도 나오니까 2년 뒤에 고평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의약품 파니까 제약 파고, 뭐, 건강음료 파고, 그래서 돈 나와요. 그런데 이 주식은 늘 보시면, 올라가면 한 50% 가면 겁나게 이렇게 폭락. 이렇게 폭락. 이렇게. 올라봤자 몇십 프로밖에 안 오른데. 처음부터 개인 투자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아무거나 코스닥에 제일 잘 갔던 알테오젠 아무 때나 사서 맨날 작년에 아무 때 사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봐도 얼마 안 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비중도 좀 최소한 15% 뭐 이렇게 실는 확실한 걸 하시고 지금은 46,000원이면 보세요. 주식을 보면 하락이 시작된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서 반전해서 이렇게 다시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그러면 수렴하고 나서 위로 가는데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깨졌잖아요. 전부 다. 그럼 파동이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F파, B파, C파. C파가 파동 연장되어 이렇게 갔어요. 그죠?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서 사도 돈이 안 돼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자리 왔다 또 한참 뒤에 되면 또 올라가겠죠. 어떤 이수로.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여기서 사신 거잖아요. 46,000원. 손절할 때 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 공부도 매매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돈을 벌겠다면 차트를 공부한다고 뭐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세월만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주식을 여기 와서 이렇게 안 사고 여기서 사니까 급락 맞잖아요.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따라가야 돼. 항상 시세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닥권이죠. 보시면 보유를 해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보유했다가 뭐 부실한 기업 아니고 이익을 1,000억씩 내니까 기다리면 다 올라오면 시간이 좀 이렇게 급락한 주식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요즘 마찬가지듯이 이렇게 왼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이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주세. 그럼 안 가잖아요. 잘 그죠? 정말 안 갔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매매하고 싶으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듯이 아니면 공부를 해서 요 박스권 돌파하면 여기 사고 요 돌파하면 여기 사고 박스권 제가 본 요거 깨지면 요거 팔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보유했다가 여기 매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빨리 손절하고 싶으면 39,000원 정도 가면 팔고 다른 거 해도 되지만 기다리면 46,000원이니까 여기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걸리면 다시 올라오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막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올라가잖아요. 독감은 우리나라 유통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 주식은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장기적 1년 정도 보유했다가 한 4만 대 가면 파시는 아니면 39,000원 정도의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번에는 네이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대와 우려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17만 원에 지금 한 10% 정도 매수를 하셨던 분인데 사실 가격대는 되게 잘 사셨어요. 사실 보시면 지금 여기 쌍바닥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 돌파가 나올 그 시점에서 바닥권에서 정말 잘 사셨어요. 하지만 지금 22만 원까지 상승했을 때 요 구간 거의 한 20% 이상 넘게 수익 나시다가 최근에 좀 대형주 좀 하락하면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고가권에 좀 못 파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81선 위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챗 GPT나 혹은 우리가 또 구글이나 이런 정도 때문에 좀 네이버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네이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어요. 하지만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AI 쪽에서 그 네이버가 좀 투자나 이런 부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네이버 쪽 뭐 치지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입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네이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슈를 보고 있는데, 저는 네이버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뭐 자사주 소각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적으로 좀 밸류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전 한 481선 요 구간 한 뭐 19만 4천 원 요 구간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게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여기서 좀 추가적인 뭐 매도보다는 대형주가 지금 살짝 좀 안 가고 있는 뭐 환율 때문에 좀 안 가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돌아 나가는 흐름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요 한 20만 원, 21만 원 뭐 이 구간까지는 요 앞에 있는 요 보이시죠? 요 그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요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니까요. 한 21만 원 요 구간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에 전화인가요? 네, 전화 와 있다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저 엑시콘 네. 예, 9,95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엑시콘이 그래도 수익 중이네요. 예. 350원 정도, 360원인가 수익 중인데, 이 장에서 뭐 일단 몇백 원 먹고 있으니까 괜찮게 잘하셨네요.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좀 매도가를 좀 전문가님한테 부탁드리고자 싶어서. 벌써 최근에 사시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예, 한 2, 3주 됐습니다. 2, 3주. 예. 2, 3주 9,900원이니까, 2, 3주 조 밑에 샀어요. 잠깐 손해봤다 올랐네, 그죠? 예, 예. 그러면 바닥에서 샀긴 샀는데, 원래 살 때 얼마를 목표가로 보고 샀어요? 13,000원 정도 보고. 13,000원요? 예. 한 예, 예. 30%? 예, 예. 네, 그 정도 보시면 잘 보셨어요? 박스권 상당인데. 근데 이게 반도체 테스트 모듈 장비 회사인지 아시죠? 예. 그 적자가 난 거 알아요? 적자가 난 것까지 좀 모르고. 적자 난 걸 알아야죠, 사기 예, 전에. 예. 회사가 이익이 과거에는 잘 될 때는 뭐 100억을 낸 적이 있지만 예. 이걸 원래 제대로 못 내요. 과거에 예. 22년도 103원 영업이익 냈다가 작년에 15억 냈다가 올해 9월 때까지 얼마 적자를 내? 146억 영업 적자를 냈어요. 네네. 그 얘기는 장비 이 테스트 과거에 우리 이제 작년부터 테스트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해 7월까지 테크잉 엄청나게 올려. 테크잉 핸들러, 테크잉 불량 양품 이렇게 구분한 있잖아요. 네. 그 주식이 테크잉 아시잖아요. 반도체 하면 8,000원짜리가 7, 8자 10배 왔죠. 이렇게 7월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반도체 장비 사고 그래 봤어요? 안 사셨어요?
예, 그때 안 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제 사신 거잖아요. 반도체는 일단 장비들은 올해 시세가 3월이나 뭐 여름까지 다 끝났어요. 반도체 주식도 중소형주는. 그러면 올해 여름이나 3월이나 여름까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올해 여름 봄부터 1년은 최소한 주식이 안 갑니다. 반도체들은. 그러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반도체 지금 뭐 삼성전자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관련된 장비 업체는 어려운 거예요. 좋은 거는 HBM처럼 그런 것만 그렇지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다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3월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텍코인도 지금 7월부터 급락해 있고 7만이 지금 3만 반타작 돼 있잖아요. 엑시폰도 저 위에 3만 3천 적전하니까 이렇게 반타작 됐네요. 그러면 잘 못 올라갑니다. 앞으로 내년 정도부터 만약에 내년 하반기부터 장비가 잘 들어가고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면 지금 산 게 잘 샀는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13,000점 가려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다면 그 정도까지 못 갈 걸로 보이고요. 단기로는 11,500원 정도 가면 파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손절가도 드릴게요. 이게 거래가 워낙 적은 거라서 바닥이라고 뭐 바닥에서는 위로 간다면 거래가 확 실려야 됩니다. 등락을 하면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 가격, 본전 가격 이제 10,000원 정도 종가 깨지면 다음날 팔고 나오시든지 하고 11,500원 일단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팔고 지금은 반도체 장비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에코프로 정말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지금 71,400원.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때 사신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걸 보면 그래도 17% 정도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하락 추세인 상황에서 일단은 그 반등을 보면서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죠. 최근에 좀 뭐 금리 금리 오르면서 좀 하향한 의견이 나오면서 좀 자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진다. 뭐 신용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봉을 보면 지금 딱 요 구간입니다. 딱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241선이 지금 가격이 57,587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를 좀 살짝 깨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내일도 있으니까 만약에 요 241선만 살짝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적인 뭐 매수나 이런 보다는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히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좀 하락을 한다면 한 54,000원대까지 지금 월봉 60선으로 지금 보시면 54,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좀 터치를 하고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20%는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요 구간 한 저점이 한 6만 원대 좀 6만 2, 3천 원대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줄여 나가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입니다. 작년에 올랐고 그리고 올해 좀 쉬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떠한 섹터가 큰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2년에서 한 3년 동안 좀 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크게 뭐 반등하는 것을 좀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횡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좀 매도한다, 판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 더 산다라는 분보다는 좀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쉽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자릿수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반 정도는 물량을 줄이고 뭐 추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 달토끼님께서 삼성 SDI 342,000원 10%입니다. 저점이 어딜까요? 저점이 어딘지 저도 지난번에 저는 여기서 삼성 SDI를 여기서 이렇게 방송해드렸어요. 거인의시스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하긴 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9월달입니다. LG노텍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9월달에 여기서 주봉이 이렇게 왔으니까 중기적으로 LG 에너지는 중기적으로 바닥을 하긴 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6개월 정도 안에 8월 5일이니까 여기서 6개월 정도 8, 9, 10, 11, 4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6개월 안에 이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바닥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자, 그 장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했다면 여기가 저가기 때문에 반드시 양봉이 떠서 여기 안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기라는 바닥은 12평선이 37만 원, 그죠? 그러면 다시 월봉으로 양봉으로 37만 원이 다시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럼 1월 달은 안 나올 것 같고 2월 정도에 여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월 정도에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건 센치 같은 건데, 센치멘탈.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만 걸리면 대충 거의 정책이 확인되잖아요. 뭐 악재, 지금 다 악재로 반영됐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 우리가 2016년도 11월 달에 11월 7일 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가 2016년부터 3월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해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17년도 그렇고 18년도 내 포트에서 30%의 2차 전지 배터리 주식이 없으면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때부터 10년 동안 한다 그랬는데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판 주식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가지고 SDI는 지금도 한 판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SDI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SDI는 배터리 세일이나 이런 것은 우리 큰 희망이 없어요. 배터리 2차 전지는 전부 다. 저는 다시 바닥에 찍으면 거기서 10배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반영됐다. 그러면 큰 시세는 끝났게 반등 시세. 그 중에 실적 나오면 반등은 있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 말고 사상 고점 돌파는 뭐 SDI도 마찬가지. 그런 돌파하는 것은 나오려면 시간이, 그거는 새로운, 즉 2차 전지 세일, 양극재부터 음극재, 뭐 세일부터 전부 다 2차 전지는 그 지금 어려운 과정이 내년도 이어진대. 2년 뒤에도 이어져요. 그죠? 그러면 몇 년 안에 이 어려운 환경, 그 업황의 환경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2016년도 AI 알파고 나오면서 메모리 클라우드 시대가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D램하고 CPU가 엄청나게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D램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D램을 새롭게 가지 않은 삼성전자는 지금 사전 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새로운 D램을 만든 HBM, 새로운 D램을 만든 혁명을 일으킨 SK 하이닉스는 사상 고점 15만 원 돌파하고 24만 6천까지 갔습니다. 마찬가지면 2차 전지도. 2차 전지 내에서 이 어려운 과정에 앞으로 2차 전지는 성장을 못합니다. 전부 모든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그걸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 2030년대 사용하는 배터리로 가는 회사입니다. 그 30년대 쓰는 배터리가 뭘까요? 지금 이 배터리는 아니에요. 자동차 쓰는 배터리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어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전부 점유율이 3분의 2예요. 그죠? 60%까지 점유율이 됐는데 침투가 됐는데도 주식이 안
저가잖아요. 가장 실적적 CATL을 아직 사상 고점 돌파 못했어요. 아직 반밖에 못했어요. 그죠? 그럼 실적만 좋다고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혁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2020년 지금은 아니라 2030년대는 저 휴머노이드, 저 인조인간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결국은 자동차가 아니라 인간이 쓰는 배터리, 인조인간 쓰는 배터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조인간 배터리는 뭘까요? 자, 인조인간 배터리는 내 아기, 내 친구, 내 아들, 유치원생 아들이 하고 걔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메간처럼 인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같이 놀게. 그러면 걔가 쓰는 배터리는 작은, 체구도 작기 때문에 인간은 작잖아요. 170kg. 그러면 요한 심장에처럼 작은 배터리가 들어오면 효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효과, 효율성이. 그러면 불도 안 나야 되잖아요. 우리 애하고 같이 자는 로봇가 바늘로 찔러 뭐 때리면 배터리가 불타면 끝나잖아요. 그럼 3원계 배터리 불나서 안 되겠죠? 그리고 LF 배터리는 효율이 떨어져서 안 되겠죠? 이따만한 배터리를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가장 배터리는 혁명적인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쓰는 배터리. 뭐 원자력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혁명적인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SDI는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몇 년을 들고 가도 27년도니까 그 전에 시세가 폭발할 거 보이기 때문에 이 바닥만 찍으면 10배는 간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지금도 이거 변하면 저는 17년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23만 5,500원이 현재는 저가로 보여요. 이거를 아마 깰 거로 보여요, 또. 그러면 21만 정도다.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때 18만 원이 최저가인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지금 보면 대다수 주식이 보세요. 자, 2차 전지는 좀 심각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언제입니까? 이게 전부 다 17년도잖아요. 17년도, 18년도, 19년까지 주가가 왔죠.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보시면 전부 다 언제까지 왔어요. 현재 주가는 전부 다 언제까지 주식이 내려와요. 어디까지? 19년도, 저 밑에 16년도 이렇게 다 주가가 내려왔어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보시면 전부 다 17년도 내려왔어요. 그건 더 내려왔네요. 어디에 여기에 17년도 주가가 다 내려왔잖아요. 전부 다 17년 주가 내려왔습니다. 전부 다 제자리 내려오죠. 그죠? 그런데도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부를 손자로 갈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할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의 저가? 저는 저가는 정확하게 SDI도 이미 주식이 이렇게 빠졌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요것도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제가 금방 이렇게 30년 쓰는 배터리 이걸 해서 비중도 뭐 크지 않는데 그냥 들고 있다가 돈 있으면 더 사고 이것은 손절 안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성공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쪽은 이 친환경 쪽은.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은 기다려 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넥스트 칩입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잘 사셨어요. 11,060원에 한 20%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반등하는 그 구간에서 잘 사셨습니다. 사실 넥스칩은 차량용 카메라,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가 주력 제품인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 칩 시장의 진출을 지금 가시화하고 있죠. 그리고 뭐 글로벌 업체향의 뭐 레벨 2, 레벨 2 플러스 뭐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2025년 1분기에 아마 그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수출 레코드가 생기면 빠르게 고객사도 확산되면서 넥스트칩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추세선에 따라서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추세선 맞고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지를 지금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넥스칩이 내년에 좀 그 추가 수주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되면은 좀 그때 좀 추가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추세선 따라서 보시면 위에 지금 딱 보시면 이 구간에 좀 저항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적을 잠시 봤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좀
적자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5년 구간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좀 계속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걸려요. 그리고 사실 이 연결 부분이나 제가 알기로는 별도 실적으로 5년 동안 그 한 번이라도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구간이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금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사업 보고서가 좀 그게 좀 확실히 나온 그 구간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내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한 요 정도까지 한 16,000원, 15,000원까지는 좀 가져가서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좀 그냥 지금에 가지고 있는 물량만 한 20%라도 지금 굉장히 좀 이러한 종목에서 좀 많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물량을 좀 홀딩하시는 부분, 그리고 매수 단가는 저는 한 15,000원대에서 좀 물량을 줄이시거나 이익 실현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넥스치뿐만이 아니라 뭐 SOS랩도 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프론티어며 이런 쪽에서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을 찍고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메인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한 13,000~14,000원대 이상 때부터는 좀 분할로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좀 안전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추가적인 매수보다는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윗단에서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하는 것을 저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규동희님께서 안녕하세요. 넥슨 게임즈 16,300원 16% 대응 부탁드리는데, 넥슨 게임즈가 시세가 많이 났다가 지금 내려왔죠. 또 이제 신작 지난번에 게임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할게 카잔 해서 요게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요게 또 흥행에 이제 공을 들이는, 흥행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넥슨 게임즈는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9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409억이 영업이익을 냈어요. 작년 1년 120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신작이 성공을 했는데, 주가는 보시면 여기가 8월 9일날 이렇게 고점이 3만원 갔다가 서브컬처 관련된 것은 뭐 앞으로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좋았어요. 이렇게 그냥 주식이 이렇게 빠졌죠. 올렸다가. 그러면 이게 게임주 이 종목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빠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고 지지해 또 갔다가 또 이렇게 또 세 번 또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한 6개월 안 가다가 또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 지난번에 요 고점을 31,000원을 22년 고점 돌파를 못 했어요.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자, 요번 이제 요 종목의 특징일 수도 있고, 요즘에 대다수 주식들이 한번 시세가 확 나면 빠르게 팔고 그냥 손놔요. 그죠? 등락을 해서 다른 고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다시 8개월을 주지 않고 내려온다는 거죠. 즉 단타 세력들이 단타처럼 하고 나와서 이게 꾸준히 이렇게 모아서 가고,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면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나오고 또 다른 간다든지, 이렇게 단기성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거래 뭐 한 70% 정도가 단기성 매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들이 전부 뭐 대형주도 막 그러니까 개인 기관들이 뭐 단타처럼 금방 올라 금방 때리고 그냥 바로 때리고 나오고 또 다른 거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럽니다. 요즘 대다수 그래요, 종목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칠고
수익 내기 힘든 그런 장인데 국장이 자 거래가 이렇게 실렸잖아요. 다 깨졌죠?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동안 안 가요? 거래 실렸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바닥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월 동안 바닥이 있고요. 여기서 뭐 여기도 6개월. 이거 어려워요. 지금 이거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신작은 가봐야 되지만 거래 실리고 이렇게 못 가고 꺾이면 이 저점을 깨버려요. 이 저점을. 그래서 저점을 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 저점을 깬다면 11,800원 이것도 깨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16,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13,000원이면 3,000원이니까 뭐 길게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뭐 다음 신작까지 기다린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보유해도 될 것 같고요. 보유해서 이 주식은 계속 올라오니까 실적도 지금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16,000원 뭐 기본적으로까지는 올라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 뭐 박스권 중심이니까 그때 보고 갖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뭐 손절하고 13,000이니까 뭐 종가로 13,000이면 손절하고 다시 나중에 보든지 그렇게 되고 다른 종목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는 신작도 있고 회사 실적도 괜찮고 주가는 바닥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유튜브에 조조하리님께서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날마다 적자님이신데 이름은 잘 지어야 됩니다. 날마다 흑자님으로 바꾸셔야지 흑자 날 수 있으니까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8,700원에 10% 말씀드렸는데 자 18,700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좀 가격대가 지금 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좀 강하게 좀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 보시면 38,000원대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정도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한 9,000원대에서 거의 지금은 14,000원이니까 한 40~50% 정도 올라왔는데 국내 반도체 이제 설계 IP 하는 업체입니다. 첨단 반도체 IP를 하는 업체 팹리스 뭐 업체 디자인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 관련주의 좀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그래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이상하게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는 저가 흐름은 저가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매수했던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저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요 매출액과 신한증권 레포트를 제가 얼마 전에 체크를 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거의 한 80~90% 정도 성장을 합니다. 올해는 한 200몇십억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한 400억대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손익 그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지금 한 10%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2,980원대인데 한 12,000원대 초반 때 가격에서는 지금 한 10%대니까 한 5% 정도는 더 매수를 해서 평단도 좀 낮추면서 혹은 그리고 그 부분을 낮추되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끌고 가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상반기 내에서는 좀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최근에 뭐 에이징랜드 그다음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분기 때는 뭐 뉴로모픽이니 아니면은 또 CXL이니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대 12,000원 초반대 가격에서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했으니까 한 50% 정도 추가, 그래서 5% 정도는 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요 구간 한 1분기 정도만 제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까지는 좀 그 상승세가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은근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반도체 관련주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프렌스 테크놀로지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정보입니다. 유튜브에 김미경님께서 이노와이어리스 19,790원 20%인데 이 정보 한번 봐주세요. 이노와이어리스 통신주죠. 스몰셀 하는 회사고요. 무슨 통신망 솔루션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통신주들이 엄청 빠졌죠. 5G가 우리는 거의 커버가 되면서 5G가 커버됐으니까 그 다음에 6G가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장비 우리나라는 넓게 별로 없잖아요. 솔루션 할 것도. 그래서 주식이 계속 빠졌습니다. 자, 대표적인 건 마찬가지로 다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 75% 빠졌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죠. 주식이 가려면. 아직 6G로는 얘기도 안 나오니까 최소한 5년은 걸리겠죠. 뒤에 하겠죠. 그러면 모멘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스몰셀 일본에 진출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도 진출할 거 보이는데, 그럼 미국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에 대한 얘기도 할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주파수 경매도 있을 거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오는 상승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지금 기술적 반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됩니다. 27,000원 정도니까 길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주봉 차트로도 27,000원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27,000원부터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 가려면 거래가 실려야 되죠. 거래. 여기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으니까 이만큼 거래가 안 실리죠.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별로 없으니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씩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가 적어도. 그나마 지금 사신단가는 거래만 있으면 좋은데 거래가 좀 늘어 있으면 등락을 주가 하면서 거래가 늘어 있으면 바닥을 탈피해요. 쉽게 여기까지 가는데 27,000원까지 거래가 적어서 그 정도는 쉽지 않고, 여기서 22,700원 22,700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괜찮아요. 지금 19,000원 여기 사셨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어느 정도 가는 걸 보고 지금 가일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세인, 그나마 거래가 적어도 안전한 주식이면서 강세가 어느 정도 손에 한번 고를 때 사신 거예요.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업황을 좀 바닥에서 사는 건 좋은데 업황 모멘텀이 좀 좋아야 됩니다. 특히 통신주는 큰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적자는 지금은 이제 9월달 적자가 났는데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을 걸 보여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일단 수익 중이니까 손절가는 제가 손절가만 지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19,000원 드리겠습니다. 19,000원은 본인 사신단가 정해도 됩니다. 그냥 2만 원 정도 보고 2만 원 깨지면 일단 팔고 다시 하더라도, 그래서 22,700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6개월 목표가 27,000원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네, 저는 조조아래님께서 애경 케미칼 말씀 한번 했는데요. 10% 정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단가는 지금 7,400, 현재가가 7,450원이고 8,200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현재가와 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요 구간 아마 요 구간에서 아마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까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샀다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올해는 좀 점진적인 좀 상승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계속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22년, 2023년을 보시면 계속 900억대를 보여주고 있다가 2023년은 거의 반토막 수준, 그리고 2024년 올해는 지금 4분기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한 160, 170억, 한 200억대라고 하면 또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그 실적 하락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는 어느 정도는 정당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좀 강화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라미드 섬유 핵심인 뭐 TPC와 그리고 차세대 2차 전지 하드카본 사업이 일단 지금 새롭게 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 내년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치성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는 아직까지는 좀 나온 부분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저는 한 8,900, 한 9,000원대까지만 보면서 좀 짧게 좀 수익을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수익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로 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해당 섹터 자체가 너무나 지금 좋지는 않은 상태고 물론 이제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떻게 지금 사업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가격은 싸졌으나 이 싸진 가격이 실적을 어느 정도는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 한 9,000원대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량 차익 실현한 다음에 향후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마치고 히든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히든 카드를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 섹터는 실적 성장 반도체주. 제가 아까 진단할 때는 반도체주는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고요. 장비주 말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온 기업들은 AI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우리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도 뭐 내년에 불투명하다고 가이던스 제시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메모리가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 하에서 뭐 메모리가 3분의 2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개선되려면 실적이 업황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기의 바로미터가 가장 경기를 빨리 반영하는 게 이 반도체 주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경기가 안 좋으면 반도체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반도체 미리 내려오고 경기가 좋을 건 반도체 미리 올라가요. 자, 그럼 이미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미 올해 7월 달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나라 주식도 7월부터 깨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AI 반도체 위주로 가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 그래도 AI 반도체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엔비디아 이렇게 브로드컴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도 못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반도체, 뭐 CPU 이런 거 인텔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쪽은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업황 불투명하게 관련된 메모리 쪽은 장비란 소재든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투자 지금 할 필요 없고, 천천히 가격만 보지 마시고, 업황 개선 아직 불투명하니까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I 반도체, 또 주문형 반도체 이쪽은 고성장이 지속됩니다. 뭐 일례로 보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좋잖아요. 브로드컴 또 요즘 뭐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AI 반은 뭐 엔비디아도 155달러 최고가에서 지금 $140니까 빠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된 중에서 매출 인식 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반도체 주식은 압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히든 카드는 이렇게 후보자가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PSK 이런 종목들은 전체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주식이 엄청 갔었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보면 제가 작년 저도 이제 작년도 8월인가요? 6월 달인가? 6월 달에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미지 올라간 상태라서 2만 원대라서 2만 원대를 하면 일단은 이건 4만 대는 가니까 그리고 팔고 다시 2만 원 떼오면 사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게 2020년도 저가 말고 기본적으로 여기 시작하면 거의 3,000원대에서 한 20배 올랐어요. 그죠? 요렇게 오르는 게 이 주식은 과거에는 이렇게 전혀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랐을까? 바로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킨 거죠. 이 이수페타시는 기판 회사입니다. PCB 원래 기판이 PC인데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이제 뜯어보면 이렇게 솔로체 꼽잖아요. 그죠? 그 기판 그 기판을 하는데 이제 기판도 AI 세대 이 기판들이 작은 이제 우리가 HBM 청청 쌓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8층으로 쌓다가 이제 12층으로 쌓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하면 기판도 다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층 기판 MLB인데 이게 요걸 만들어서 요게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을 일으키니까 이 주식이 그 3,000원에서 8,000원 놀던 주식이 이렇게 완전히 평상시보다 20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 내용을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이게 과연 앞으로 얼마나 글로벌에서 인기가 있는 모델들이 될지를 그런 걸 공부하는 게 투자자가 큰 돈 버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차트는 실제 사고 팔 때가 필요한 거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고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많이 팔릴지 그런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보면 지금 AI 반도체에 엔비디아는 걔들 거밖에 없었으니까 AI 반도체 그걸로 해서 사서 서버 센터를 만들려니까 AI 서버 센터 데이터 센터 만들려니까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제조 가격보다 막 10배씩 5배씩 마진을 붙여서 팔아도 없어서 못 살 줄 사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게 그래서 주식을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MLB도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내년에도 MLB 쪽은 공급 만약에 소티지처럼 공급이 부족할 거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주식이 일단 이렇게 시세는 MLB로 시세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서 지금 근데 주가가 내려온 것은 당연 실제 그런 말고도 유상증자 이슈로 계속 또 내려왔고 유상증자 기업이 잘 나갈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주식이 이제 8,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만원 가고 이럴 때 돈이 원래 많으니까 정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뭘 하겠다면 2차전지 업체도 인수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처음 할 때 쌀 때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면 이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유상증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참여해서 수익이 이렇게 같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래 올라갔다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막 시가총액이 높아지니까 원래 8,000원짜리 있던 맨날 계속 6,000원, 8,000원 있던 주식을 갖다가 3만 원대 막 4만 원 오니까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유상증자를 그것도 5,000원씩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5,500원. 이게 좀 그렇죠. 저는 이런 기업한테는 저는 원래는 투자를 매매도 안 하는데 그래도 워낙
펀더멘탈하고 기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주정정자 정정 신고서하고 반려됐으니까 저금해서 앞으로 뭐 몇 달 안에 다 정정내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포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또 계속 오지를 갖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현재 가격은 28,000이니까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우려사항은 또 있습니다. 경쟁은 생기지만 저 MLB 이기판이 또 중국 경쟁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공급이 확대가 되면 우려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중국 규제가 되니까 뭐 상대적은 좋다 하지만 그래도 경쟁업체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구조적으로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과거의 고점 돌파한다 생각하지만 기술적 반등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뭐 219% 전년 증가네. 이것은 뭐 당연하지만 내년에도 실적 잘 나올 거예요 보여요.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고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정자 이슈 빼고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내일 정도 시초가에 사면 1차적으로 35,000원 정도 지금 많이는 안 보고 있고요. 그냥 35,000 가면 그냥 목표가 35,000 정도 드리고요. 손절가 25,000 손절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25,000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바이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바이오 가져온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혹은 뭐 그런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섹터가 큰 손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요걸 한번 살짝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사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에 한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관주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도세 한 20% 이상 물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코스피로서는 1%, 코스닥은 2%,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서는 이제 50억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바이오 쪽에서 상당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지금 보시면 11월 달, 12월 달 보시면 신고가를 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보시면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11월 달에 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신고가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바이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일단은 뭐 코스피 쪽 말고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1등이 지금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야지만 이제 바이오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2024년에 한번 바이오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바이오 쪽을 굉장히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부분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또 불확실성이 있죠. 왜냐?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관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트럼프가 임명한 로버트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분이 좀 약간 좀
좀 특이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바이오 쪽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금리 인하 쪽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뭐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사실 좀 시장에서는 좀 3년 동안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바이오 쪽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뭐 금리 인하는 이제 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 일단 피로감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모두 현금이 좀 많은 종목군들은 이제 더 상승할 수 있고 더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쉬워졌습니다. 왜냐?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떤 기술료나 이런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투자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그 현금성 자산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도태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 딱 투자할 종목군들이 딱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또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는 금리 인하는 뭐 플러스 요인으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24년을 봤을 때는 상반기는 좀 좋았지만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은 뭐 그런 뭐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그럼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에도 이어지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 중에서 저는 한번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히든 카드 종목 보시면 뭐 리가켄 바이오, 에이빌 바이오, 보로노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코스닥 1위 종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다른 것들보다는요 좀 수급 이슈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을 보시면 요 한 3일 동안 지금 3일 동안 그 매도했던 금액을 보면 거의 2천억 정도가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7만 원, 올해 7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40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7, 8배까지 올랐거든요. 물론 지금 한 30만 원대 정도 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섯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이 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한 3일 동안 한 2천억 정도의 좀 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매도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다시 매수로 돌변을 해서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의 그 흐름을 차트를 한번 잘 보면 요 구간에서는요 계속해서 깨지 않고 계속해서 좀 기관들이나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단기적인 바닥권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내일부터가 아마 지금 2025년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고, 왜냐면 결제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그리고 27일, 27일 보면은 충분히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내용도 좋고요. 뭐 키트로다, 뭐 SC, 뭐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 일단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한 가격 제시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한 35만 원 정도, 일단은 35만 원까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 목표가 일단 제시하고 손절가는 한 27만 한 5천 원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 목표가는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있을 빅파마들과의 계약이 성사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추가적인 최고가 45만 원을 넘어서는 50만 원, 6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그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희망까지 다 봤습니다. 요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장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큰 성공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